예, 반갑습니다. 피보탈에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예. 피보탈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죠. 피보탈은 오픈소스 회사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스프링에 대한 스폰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 한 3,000명 중에 2,000명이 엔지니어로 3,000명 중에 2,000명이 엔지니어로 있는 오픈소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여러분의 개발 환경이 이제 API나 마이크로 서비스다 뭐 애자일이다 하면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저는 API도 하나의 관리의 어려움 중에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사실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고요. 네. 네, 됐어. 고맙습니다. 뒤쪽에.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에 대한 얘기고요. 아무쪼록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에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몇 가지 행사 내용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저희가 스프링에 대한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스프링1 플랫폼 행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9월 24일에서 27일까지 열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나 뭐 거기 방문할 계획이 있다 하시면은 여정에 이 스프링1 플랫폼 행사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드를 넣으시면 $200 할인이 되니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 스프링 원 플랫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저희 피보탈 인력들이 와서 엔지니어들이 와서 이 스프링 원 투어라는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민석이고요. 지금 피보탈에서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제품에 대해서 플랫폼 아키텍트를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개발 일도 했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품질이라든가 사운드 테스트 이런 것들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로 일하고 있고, 혹시 페이스북에 클라우드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여기에 서브스크라이브 하시면 제가 항상 새로운 내용 업데이트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의 파운더는 마센이라는 분이고요. 피보탈 조인하기 전에도 거기에 참여했었고, 현재는 피보탈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 이외에도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라고 이제 분산 환경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시면은 자동으로 빌드하고 배포하는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아놓은 프로젝트예요. 이런 거에 대한 컨트리뷰터고요. 오늘 그 스프링 캠프 행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얘기를 이제 세션을 준비했다고 했더니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영상까지 오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플레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폴란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리나요? 잠시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소리가 이렇게 주세요. 탑 아래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밑에 쪽에 잠시만요. Hello everybody, my name is Rashid Desha. I'm the leader of the Spring project and Spring Pipelines. I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this conference called SpringCamp 2018. I'm very happy that so many of you came to the conference.
I know that the main theme of the conference is online microservices, and I think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pieces of or problems related to microservices is integration. That's why I firmly believe it's become core tracking. 이게 이걸 뺐거든. 이게 안 돼서 핑할 때 죽었거든요. 네. So, on the roadmap, late throughout this year, we can talk about adaptation to polymers. 이것도 같이 채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볶음하는 거라서. 요약을 하면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를 여러 번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로드맵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폴리곤 서포트라고 해서 다양한 랭귀지를 지원하는 게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도구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의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데모와 함께 드리고 맨 마지막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 끝나고 나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답을 주시는 분께 제가 여기 이 행사 측에서 준비한 그 도서가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행이 돼가지고요. 잠시만요. 네. 마이크로 서비스 하면은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회사죠. 그래서 2013년도에 이미 10억 건 이상의 트래픽을 처리했었고, 그 세션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 대충 한 200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동그란 원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다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API가 됐든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든 API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런 여러분의 관리 포인트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와 통신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통신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TTP 베이스의 REST API, RESTful API. 그래서 주로 이제 XML이나 JSON을 주고받는 형태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벤트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펍섭 기반의 메시지 큐. 그래서 RabbitMQ나 아니면 어떤 카프카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백본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API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개발하실 때 이런 플로우를 따르게 되죠, 보통. 그래서 앞단에 모노리스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뭔가 개발할 때도 이런 플로우를 따르게 될 텐데요. 우선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사상에서 얘기하는 바운디드 콘텍스트라는 그런 것들을 구분 짓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거고 그 바운디드 콘텍스트끼리 통신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API로 통신하는데 그 중간에 API를 디자인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잘 정리가 돼서 맨 마지막에 구현으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래서 API를 설계를 할 때 이제 바운디드 콘텍스트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바운디드 콘텍스트를 정의를 할 때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명세를 하게 되면 그 바운디드 콘텍스트의 범위가 더 명확해진다는 얘기가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API를 설계를 할 때 보통 이제 API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프로듀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 API를 콘슈머는 콘슈머,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주체들이 모여서 API 스펙을 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스펙에 따라서 구현을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 방식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이후에 서비스에 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아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근본 사상이 뭔가 서비스를 빠르게 릴리즈하고 런칭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애자일에 대한 컨셉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변화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걸 하기 때문에 API 자체도 변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더 가속화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같은 팀, 같은 자리에서 그런 걸 한다는 개선을 할 경우에는 같은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사들이 커지고 글로벌 회사도 많아지고 다른 팀들과 협업을 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들고 다른 지역의 타임존을 가진 분들과 협업을 할 경우에는 점점 더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바이더와 컨슈머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API인데 컨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컨트랙이 변경이 될 때 아무래도 컨슈머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뭔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가 내가 만든 서비스가 정말 컨슈머한테 의미가 있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요. 이게 컨슈머가 원하는 걸 만들고 있는 건지 아무런 의미 없는 걸 만든 건지에 대한 것들도 항상 퀘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얻고 싶어하는 그 서비스 개발자의 마음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애자일이다 보니까 릴리즈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짧게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012년도에 마틴 파울러가 쓴 서비스 디자인 패턴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디자인 패턴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한 5가지 정도 얘기가 돼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하나의 그 아규먼트를 활용을 해서 그 변화에 대한 그 시그니처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맵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추가를 하는 거죠. 아규먼트는 하나지만 그 안에가 또 바뀌는 형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밸류 오브젝트나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는 하나지만 그 안에 변화를 주는 방식에 대한 그리고 톨러런트 리더라는 것은 이제 콘슈머가 그 API를 소비하는 콘슈머가 변화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는 거죠. 뭐 아무리 뭔가 막 들어오고 바뀌어도 그거에 대해서 코딩 자체가 내성을 가진 형태로 영향을 최소화한 형태로 코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REST API 설계할 때도 버저닝 같은 스킴을 넣으시잖아요. 그런 용으로 할 경우에도 변화에 좀 내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 맨 마지막에 콘슈머 드리븐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것도 그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보통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프로바이더 중심,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거의 프로바이더 중심이었는데 콘슈머 드리븐이라는 것은 소비자 중심, API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스펙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프로바이더한테 제공을 해서 프로바이더가 그 콘슈머가 만든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근본 사상이에요. 아무래도 프로바이더와 콘슈머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사상이죠. 장점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콘슈머의 요구사항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API를 만들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make the right thing,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또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 API가 정말 잘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뭔가 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비스 제공자한테 인사이트를 더 줄 수가 있어요. 콘슈머 드리븐 컨트랙을 사용하시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애자일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콘슈머와 협업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콘슈머 드리븐 컨트랙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프로세스나 플로우나 도구가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컨트랙트 API, 컨트랙트 이퀄 API인데 그것들을 정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서화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문서화 기반으로 테스트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컨트랙트 기반으로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코드가 됐든 실제 구현 코드가 됐든 코드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서비스가 런칭이 돼가지고 API 게이트웨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운용하시잖아요. 운용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셋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바이더와 컨슈머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해서 서비스 API를 잘 지나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API 관리 도구,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도구를 몇 가지는 살펴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죠. 몇 가지 대표적인 거 한번 보시면 아피지라는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구글에 인수가 돼가지고 구글 시스템에 통합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요. 아마존 API도 많이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내 로컬 환경에서 인터넷과 퍼블릭 서비스가 아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는 콩이라는 것도 요즘에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웨거라고 예전에 이제 문서화를 자동화해 주는 도구였다가 이제는 이제 API 오케스트레이션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웨거에서 뭔가 정의를 하면 아피지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구글이 됐든 다 API를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까지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대부분 기능이 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API 스펙과 일치하는 코드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퀘스천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가 변화하는 API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스펙에 따라서 코드를 만들고 테스트 코드 만들어서 메이븐 테스트 돌리고 다 하시잖아요. 그거 하실 때 마이크로 서비스 A가 이렇게 많은 디펜던시를 가진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한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 구성을 해놓고 돌리는 거죠. 테스트 돌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경을 다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과 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또 하나 문제는 저 루프들을 다 돌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죄송합니다. 문제가 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디버깅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톱 또는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흉내내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법을 많이 쓰시죠.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목 서버 아니면 뭐 이런 그런 기법을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전체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 없이 이 흉내내는 이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API 대상을 흉내내는 목을 만들어 놓고 그걸 테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시스템 셋업이 가능하고 피드백도 빠르겠죠. 그리고 자원도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테스트가 아무래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이 스톱 만드는 것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거시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레거시 시스템을 흉내내는 어떤 목을 만들어 놓고 레거시 시스템이 응답을 해주는 어떤 파일 포맷이라든가 데이터 양식 자체를 어떤 파일에다 넣어놓고 그 목 서버가 그걸 읽어가지고 응답을 해주게 많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목 서버를 이용한 목을 이용한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 플로우를 보시면 보통 이제 스펙을 서로 개발자와 컨슈머가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자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그 스펙에 맞는 구현을 작성하실 거고 컨슈머는 당연히 컨슈머는 코드를 작성하시고 양쪽 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톱을 활용하는 패턴에 있어서는 이렇게 스톱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컨슈머가 스톱을 만드시겠죠. 그리고 이 API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의의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제이슨을 이제 던져줘야 된다, 이런 XML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돌리면 성공을 해요. 아, 그럼 내가 만든 코드가 스펙에 부합하게 동작하는구나라고 이제 컨슈머는 확신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올려놓고 돌려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완전히 잘 돌지는 않아요. 스펙이 뭐 일방적으로 바뀔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컨슈머가 캐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제이슨 파일이라든가 XML 파일 자체를 이제 컨슈머가 그걸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스펙과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준 그런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을 해주는 도구가 없어요. 컨슈머가 그냥 문서를 쭉 보고 이렇게 작성해야겠구나 해서 매일매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바뀌면 또 따라가서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유지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파일 자체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테스트 케이스 TDD 맨날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하시죠. 힘들고 관리가 귀찮고 관리 포인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죠. 컨슈머 드리븐 콘트랙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만족해야 되는 항목들이 쭉 있는데 대부분은 만족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 우리 코드와 관련이 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컨슈머 드리븐 컨트랙트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코드가 스펙과 일치하게 되는지에 대한 건 확신을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물론 자동화가 되면 더 좋겠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의 목표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는 아까 그 스펙을 만들고 제공하는 스펙을 정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편리한 메커니즘을 주자, 명확한 메커니즘을 주자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에서는 아까 REST하고 이제 그 이벤트 메시징 그 두 가지 API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DSL을 제공을 하는데 하나는 그루비 형태의 DSL과 하나는 YAML 파일 DSL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팩트라는 그런 다른 도구 또 있는데 그것들도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의된 콘트랙트에 대해서 자동으로 스톱을 만들어서 제공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듀서는 콘트랙트에 따라서 이제 프로듀서가 이 스톱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내려받아가지고 자기 코드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그 테스트에 활용한 그 스톱을 가지고 컨슈머가 쓰기 때문에 이 확신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만족하기 위해서 플러그인 두 개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하나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베리파이어라는 거고요. 이 녀석은 스톱을 만들어주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또 하나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스톱 러너라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이제 그 컨슈머 쪽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인데 스톱을 자동으로 내려받아가지고 테스트에 목 서버를 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모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작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루비 형태, 그루비 포맷으로 되어 있는 이제 콘트랙트 양식이에요. 이렇게 내용은 좀 이따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의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스펙을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베리파이어는 메이븐 플러그인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코맨드 라인에서 메이븐 클린 인스톨 명령을 내리게 되면 두 가지를 만들어내요. 하나는 스톱 자르고요. 스톱 자르 안에는 콘트랙트하고 그 다음에 서버가 응답을 주어야 될 제이슨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콘트랙트 기반으로. 그리고 프로듀서가 JUnit 테스트를 또 만드시겠잖아요. 그것까지 다 만들어줘요. 테스트 케이스, 코드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봐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돌려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넥서스나 아티팩토리나 이런 데 올려놓으시게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클라이언트가, 컨슈머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짜실 때 간단하게 스프링 부트 테스트에 이렇게 스톱에 대한 명세를 좀 넣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그 스톱이 내려오면서 테스트 돌리실 때, 메이븐 클린 테스트 돌리실 때 스톱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고 목 서버가 뜨면서 아까 그 목 서버가 뜨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가게 되면, 목 서버로 요청이 가게 되면 약속된 제이슨 응답이 오게 되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콘트랙트를 작성을 하시고요. 깃에다가 콘트랙트 올려놓으시게 되면 프로듀서가 콘트랙트를 받아가지고 구현을 하시게 되는 풀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구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현된 그런 그 코드에 자동으로 생성된 스톱 자르를 메이븐 넥서스에 올리시게 되면 컨슈머가 그걸 활용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전체 아주 간단한 워크플로우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자, 데모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작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시나리오 중에 좀 복잡한 케이스 중에서 이제 우리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계속 서비스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스프링 클라우드 패밀리다 보니까 그 패밀리와 이제 연계가 또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 중에 뭐 유레카라든가 아니면 콘피그 서버, 히스트릭스나 이런 거와 연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콘트랙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빌드 파이프라인을 태워야 돼야 이제 진정한 애자일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점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구성은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프로듀서하고 그다음에 콘슈머가 있어요. 예, 이 서비스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실 나이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주는 서버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책이라는 URL에 대고 요청을 나이 정보를 보내게 되면 서버가 응답을 주는 형태의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네, 메이븐 서버는 제 로컬 리포를 사용할 겁니다. 그 소스 코드는 요 git URL에 가시면 참조할 수 있으니까 나를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요 테스트에서 활용되는 이 콘트랙트의 샘플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루비 형태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야물 형태의 포맷입니다. 그래서 그루비를 보시게 되면 컨트랙트 해가지고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URL은 어떻게, 메소드는 어떻게, 그리고 바디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포맷의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식의 응답을 주라라는 것들 디파인하게 될 거고요. 요 정의하실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쓸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로컬에 뭐 파일을 읽어가지고 하게도 할 수가 있어요. 예, REST 형식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네.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는 버전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1점대하고 2점대가 있는데 1점대가 정식 릴리즈가 되어 있고 2점대는 아직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에 코드가 보이시나요? 뒤에 쪽에? 예. 스프링 부트 1점대를 쓰시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에 1점대가 연결이 되고요. 2점대를 쓰시면 자동으로 2점대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과거에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만드시죠. 만드실 때 이렇게 테스트 오너테이션 넣고 제이슨 리퀘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된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목 서버를 만듭니다. 이렇게 와이어목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책이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 요청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고 아까 정의한 그 리퀘스트 형태의 제이슨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200 응답을 주고 이런 그 미리 약속된 리스판스를 줘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럼 목 서버가 뜹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와이어목이라는 어노테이션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요청을 만들 헤더를 정의를 하죠. 그리고 헤더 안에 리퀘스트 정보, 콘텐츠 타입 정보를 넣으시게 될 거고요. 우리가 레스트 템플릿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실제 로컬 호스트에 8080 디폴트 폴트, 그 와이어목 서버가 뜨는 디폴트 폴트에 요청을 날리게 되면 응답이 오겠죠. 약속된 대로 목 서버가 그걸 받아서. 예,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해서 뭐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인지 바디가 일치한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테스트 코드의 개발 패턴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랙트와 정합성에 대한 거는 개발자의 몫이죠. 예. 자,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기반으로 이걸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의 베리파이어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폼.xml을 보면 이렇게 디펜던시에 베리파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의 그 프로듀서 쪽에서는 테스트 쪽에 테스트 폴더에 리소스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콘트랙트 폴더를 만든 다음에요. 스펙대로 우리가 DSL 방식으로 콘트랙트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old enough group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요. import org spring framework cloud contract spec의 contract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contract에 make 해서 우리가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리퀘스트는 URL이 책이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요청이 들어오면 body 그리고 그 내용에 age가 여기서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같은 걸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0살 이상의 나이 그러면 2자리가 될 거고요.
네, 0.9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20살 이상의 나이가 왔을 때 헤더를 제이슨이죠. 그래서 콘텐츠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요. 리스폰스는 스테이터스는 200이고 그다음에 바디를 정의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네, 실제 바디 리스폰스 정보를 넣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스테이터스는 OK라고 응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예, 여기에 콘텐츠 타입은 역시 제이슨으로 응답을 주는 형태로 이게 이제 스펙 정의가 끝난 거예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정의 끝났고요. DSL로 그룹 DSL로 정의 끝났고요. 실제 이제 프로바이더 쪽에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맞게. 그래서 구현은 제가 미리 해놨고요.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에 보시게 되면 예,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에 REST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예, 포스트 리퀘스트로 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객체의 에이지를 받아서 20살 이상이면 오케이 아니면 not 오케이를 응답을 주는 코드를 만들었죠. 만들고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만드실 때 우리가 이제 베이스 클래스라는 걸 왜냐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테스트 케이스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이 컨트롤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건데 그거를 이 컨트롤러 써라. 그리고 그거를 REST Assured Mock MVC라는 그런 그 플러그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가 없어도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스톱도 만들어지고 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커맨드 라인에서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스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를 지가 막 실행을 합니다. 테스트를 실행을 했어요. 우리 테스트 코드 안 만들었는데 베이스만 만들었는데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르를 만들잖아요. 비어 서버, 스냅샷 자르. 그거 말고 스톱 자르도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써야 될 스톱이고요. 그 내용은 살펴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타겟 폴더 안에 여기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 자동으로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름을 주었던 올드 이너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목 서버를 디파인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이렇게 응답을 줘야 된다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그대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스톱 자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주었던 콘트랙트 정보하고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콘트랙트 기반에서 제이슨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이 기반으로 이제 나중에 목 서버가 응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가서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가서 이제 목 서버를 활용하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오토 컨피그의 스톱 러너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 있고 여기에 IDs 해가지고 home.example PL에 그다음에 아까 프로젝트 이름이 비어 서버였거든요. 그거의 최신 버전을 받아서 거기에 스톱스를 받아서 우리가 8085번 포트로 띄워라 라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오프라인은 true 로컬 리파지토리에 있는 메이븐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그대로 써보고 동작이 돼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제 와이어목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스톱을 활용하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8085번 포트였었죠. 네, 8085번 포트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실행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메이븐에서 예, 스톱 자르를 내려받는 코드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스톱 자르 찾아가지고 지금 내려받았잖아요. 내 로컬 폴더에 있는 예, 스톱 자르 이 녀석을 내려받아서 스펙을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 API가 있더라라는 게 명세가 쭉 되고 실제로 테스트가 돌면서 예, 호출을 하고 이제 동작되는 거를 테스트 케이스 다 돌린 거죠. 그래서 성공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또 살펴볼 것은 API가 바뀌었어요. 콘트랙이 바뀌어가지고 그 또 하나는 이 콘슈머가 스펙과 상관없는 내용을 써도 기존의 방식은 문제없이 돌아가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해볼게요. 내가 스펙과 상관없는 내용을 써도 동작이 될 겁니다. 이건 위험한 거죠. 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고의가 되든 아니든 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스톱 방식은 예를 들어서 없는 API로 호출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한 fail fast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걸 호출했다고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요. 애자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하나는 이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안에서 돌리는 거 말고 이제 외부 서버로 목 서버를 띄우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스톱 러너 자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넥서스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스톱 러너 자르를 이용해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려받아 가지고 별도 서버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내에서가 아닌 엔드 투 엔드 테스트를 흉내내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풀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프로듀서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맥주 얘기인데 좀 이제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한 잔 먹으면은 약간 알딸딸해지고 또 한 잔 먹으면은 취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술을 계속 버리기만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호출했을 때 현재 상태를 인식을 해가지고 응답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잔 더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런 식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요것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콘트랙트를 만드실 때 순서를 부여해 주시고 앞단에 1, 2, 3번 순서를 부여해 주시고 그 안에 콘트랙트 그대로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해 주실 때 여기에 previous state, current state라는 명시를 해 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와이어머 프로젝트 안에 그 스테이트풀 기능, 지원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팀이 와이어머 팀하고 같이 이 플러그인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 안에서 이걸 그 와이어머의 기능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실행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와이어목 서버를 내부로 띄우게 되는 거예요. 그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또 시간 실행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음 거로 같이 연결할게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와는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와 연동이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UI 서버가 스프링 부트로 되어 있고 백단의 로직도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단은 DB를 활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인데 우리가 스프링 클라우드 서킷 브레이커, 서비스 레지스트리, 콘피그 서버를 활용해 가지고 구성을 하시잖아요. 요걸 테스트 하시려면은 요것도 테스트에 대해 포함시켜야 돼요. 이게 또 많이 번거롭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 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저거 없어도 내부적으로 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그 엔드포인트에 개입해 가지고 스톱을 만들어줘요. 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어떤 거냐면은 이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REST 호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비어 API from 유레카라는 서비스에 대고 호출하라고 이제 이게 스프링 클라우드의 기능인데 했을 경우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유레카에. 그죠? 자, 그럼 테스트 코드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오토 콘피그 스톱 러너 쓰실 때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YAML 파일에다가 그 두 개 매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스톱하고 실제 호출해야 될 녀석들을 매핑을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저 유레카에 개입을 해가지고 저게 있는 것처럼 동작시켜줘요. 이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멋진 개념이 뭐냐면 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넥서스에 스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실제 우리가 이제 엔드 투 엔드 테스트를 흉내낼 때는 실제 이걸 유레카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해줘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그래서 어떻게 동작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스프링 클라우드 스톱 러너 부트라는 자르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그 안에다가 요 목록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배치로 쭉 등록시켜 줍니다. 그래서 포트가 충돌 날 일이 없게 해줘요. 포트 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테스트를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유레카를 쓰는 콘슈머는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스톱 자를 만들 때 enable 스톱 러너 서버를 넣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오토 콘피그 스톱 러너를 넣어주시면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만 하시게 되면 아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까 그
그 API에 대한 호출과 섞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유레카 서버를 이제 미리 띄워놨어요. 네, 지금 아무것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유레카 서버고요. 그리고 스톱 러너 자르를 코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요게 그겁니다. 그래서 enable stop runner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그냥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야 될 스톱 목록을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활용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스톱 러너를 실행을 하는데 자바 자로에 실행을 하는데 거기에 비어 서버 제가 이제 샘플로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비어 API 서버 이런 걸 만들어 봤어요. 요 비어 API 서버가 아까 그 스테이트풀을 지원하는 그 스톱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좀 해봤고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등록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스톱. 예, 여기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뜨면서 예, 스톱을 다 내려받아가지고 배치로 유레카에 등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 자동으로 등록이 방금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세 개를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등록된 거고요. 지금 이게 등록이 된 거예요. 포트까지 다 임의로 땄기 때문에 충돌할 일 없이 서비스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요게 지금 그거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어드민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 지금 스톱이 제공하는 그 목록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액추에이터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체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200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트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호출했을 때 뭘까요? 아, 포트를 제가 8081이 아니죠. 여기에 지금 10253이죠. 예. 10253이죠. 자, 10253. 자,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이 상태를 인지를 해가지고 지금 최초에 한 잔 먹었을 때를 흉내낸 모습이에요. 이게 그죠? 예, 최초에 한 잔 먹었을 때 그리고 한 잔 더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제 술이 취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요. 그리고 한 번 더 먹으면 이제 술을 버리게 된 상태로 이제 완전히 이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이제 와이어목의 스테이트풀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유용한 기능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그 콘트랙트는 프로듀서가 이제 가지고 스톱을 만들잖아요. 그럼 프로듀서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뭐 보안상의 이유로 컨슈머가 이거를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풀리크스트 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별도 프로젝트로 빼는 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어셈블리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어 콘트랙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밖에다가 그냥 콘트랙트만 가진 프로젝트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프로듀서는 이 콘트랙트 프로젝트를 참조해가지고 진짜 스톱을 만드는 구조를 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마신이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Node.js라든가 뭐 PHP라든가 이런 환경들은 자바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커로 아예 스프링 클라우드하고 메이븐하고 리파이스를 다 빌드해 놨어요. 그래서 이 콘트랙 정보만 주고 이 도커를 실행을 하면 이 도커 안에서 스톱까지 다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자바 환경이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팩트 파일이라고 사실 스프링 진영에는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있지만 스프링이 아닌 데에는 팩트가 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랭귀지를 지원하고 이 특성이 뭐냐면 이
팩트 파일의 포맷은 그룹이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 내용이 좀 많아요. 룰 같은 게 되게 복잡하고 좀 정교하고 좀 강제성이 있게 타입에 대해서 되게 스트릭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팩트 파일을 만들어서 넣으시게 되면 이제 플러그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쓰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 스펙 팩트라는 걸 넣어주시게 되면 동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뭐 여러분 밤부라든가 젠킨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클라우드에서 VM 기반으로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동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돌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다른 형태의 뭐 자바 중심으로 셋업해 놓으면 그것만 돌잖아요. 뭐 파이썬 페이치면 또 다른 셋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냥 그 CI/CD 파이프라인 도구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콘코스라는 프로젝트고요. 코드 기반으로 이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화면에 들어가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복제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런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연결하시는데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탑 러너를 별도로 돌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프링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에 뭐 유레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페이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이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배포 런칭 환경 구성이 아주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데 그 환경에서도 최적으로 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시징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RESTful API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벤트 기반의 메시징에 대한 것도 이제 제공이 될 수가 있는데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뭐 백단으로 이제 카멜이라든가 AMQP, 뭐 스프링 클라우드 인테그레이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이블에 넣으시고 나서 동일하게 스펙을 정하시는데 이제 메시지라는 것이 트리거가 오면은 큐에다가 아웃풋을 넣어주고 그 컨슈머는 리슨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오면은 테스트가 동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동일하게 동작이 되고요. 코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시간이 메시지 베이스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녀석은 이제 RESTful API가 아니기 때문에 백단의 서비스로서 동작이 되고요. 메시지 베리파이어를 넣어주십니다. 이 베리파이어 안에 그 백단에 뭐 레비렌트라든가 이런 스프링 인테그레이션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시고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정의만 해주시면 백단에 그 작업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컨슈머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리스너 테스트, 리스닝 하는 거죠. 이벤트 리스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펙에 정의된 이런 이벤트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동작해라는 게 다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콘트랙트가 나온 이유는 아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스펙 정의에 필요한 도구와 자동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게 내 코드가 계속 스펙과 업투데이트 할 수 있고 프로듀스와 컨슈머가 싱크를 맞출 수 있는 도구를 자동으로 제공해 준다. 그리고 자동 배포 빌드 파이프라인에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고 빌드 환경을 테스트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좀 더 아름답게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편리한 도구로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샘플이라든가 주요 정보들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제가 그 책을 드릴 텐데 중간에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 2개가 나왔어요. 그 2개를 다 말씀해 주신 분한테 이 책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 스프링 클라우드 2개가 딱 있었거든요. 제 세션 중에 아시는 분? 스프링 클라우드 베리파이어? 프로젝트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프로젝트 이름. 예. 스프링 클라우드 스프링 클라우드 저요. 예. 스프링 클라우드 컨트랙트랑 예. 스프링 클라우드 유레카? 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인데. 예. 어떤 걸 받으실래요? 뭐가 달라요? 이거 가지시죠. 네. 자, 또 하나는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